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다시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 노기석 교수입니다. 저는 청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있고요.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딥러닝 관련된 내용들 아니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틈틈이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 동영상은 그 딥러닝 수학 관련된 것 중에 미분, 그 다음에 확률, 선형대수가 있는데 미분 관련된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공부할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경사하강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사강화법, 뭐 하강법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기도 하고 주로 뭐 영어로 많이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코스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이번 동영상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자면 제일 먼저 오리엔테이션이 끝났어요. 딥러닝 그 미분 시리즈에 대한 OT가 끝났고요. 그리고 딥러닝 학습이 어떻게 딥러닝은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배우는지에 대한 내용도 촬영해서 올려놨습니다. 미분의 원리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편미분까지 했습니다. 미분 했으니까 편미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강의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제가 여기 동영상 밑에 매 동영상마다 소개는 해드리는데요. 동영상 밑에 보면 동영상 설명하는 칸 있잖아요. 글 상자 거기 더보기 버튼 누르면 제 깃허브에 다 정리해서 올려놓고 있어요. 강의 슬라이드까지. PPT는 저 웹에서 보이지 않아서 PDF로 떠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클릭해서 가시면 강의 자료가 다 있으니까 거기서 참고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남은 과정이 이렇는데 요거는 이번 동영상은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여기서 주로 다룰 거는 경사하강법의 알고리즘, 개념, 그리고 해석하고 뭐 학습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밌겠죠? 재밌다고 제발 얘기해 주세요. 재미없는 부분들도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제가 어느 부분이 재미없는지.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워낙 꼰대 강의다 보니까 재미가 없죠. 썰을 많이 풀어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이제 준비 단계고, 고딩 때 했던 거, 복습, 딥러닝 학습은 아마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아마 쉽게 따라오셨을 것 같은데 아마 지난 시간부터 포기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제 동영상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포기 안 한 거, 행행되어, 기브업은 안 하고 행행되어 아니면 I'm so very happy 요 상태로 지금 따라오고 계실 건데 경사하강법은 딥러닝 학습의 어떤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줄여서 GD라고 하는데요. 요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기법을 딥러닝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GD하고 SGD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딥러닝 학습 방법입니다. 미분을 이용한 방법 중에 제일 기본이 되는 거다. 더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는 기본 중에 기본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are you ready? 대슈? 갈까? 가 말어. 가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얘를 왜 쓰느냐? 우리가 그거는 알고 있죠. 딥러닝에서 학습 목표가 뭐예요? 로스를 구해요. 얼마나 틀렸는지를 구한 다음에 그 로스를 최소화하는 지점으로 갈 거예요. 가는 방법은 미분을 통해서 간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예, 기억이 안 나면 이전 강의 백 하셔야 돼요. 백. 네, 재수강 하셔야 됩니다. 그 개념이라도 어느 정도 살아있다. 그러면 따라오실 수 있어요.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필요한 상황을 제가 빗대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설명 안 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방식이지. 나는 나다. 여러분들 혹시 등산해 보신 적 있나요?
가끔 이런 뉴스를 접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굳이 등산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뭐 에베레스트산 등정 뭐 도전하다가 조난을 당했다 이런 뉴스를 가끔 보죠. 심심할 때쯤 되면. 등산하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등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산하다가 조난을 당했어요. 근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계속 있으면 얼어 죽을 게 확실해요. 뭐 생존할 거 뭐 여기 뭐 먹고 있는데 이거 다 떨어졌어. 이게 마지막이야. 다 홀랑 먹어버렸어. 그리고 뭐 난방도 없어. 그냥 여기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얼어 죽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거기다가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눈을 다쳤어요. 요 분이 스티비 원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맹인 가수분이었는데 옛날에 되게 유명한 분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돌아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눈이 안 보여요. 먹을 것도 없고 얼어 죽을 것 같고 눈도 안 보여. 거기다가 스마트폰은 완전히 박살났어요. 뚝 떨어지다가 박살나서 이게 뭐 아예 뭐 GPS 신호 추적도 안 되고 뭐 통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의 전략은 뭘까요? 일단 내려가야 되는 게 맞겠죠? 올라가진 않겠죠? 올라갈 거예요? 아, 내려가야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니까 확률적으로 판단을 하자고 우리가 확률을 배웠으니까 확률적으로 판단하기 싫으면 이 강의 들으면 안 되는데 확률적으로 판단해. 내려가야 살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가정을 해봐요. 자, 그럼 시각장애인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상황과 정확히 같은 상황인 거죠. 조난자의 전략은 아마도 이럴 것입니다. 아마도 그나마 낮은 지역으로 가야 사람들을 만나서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고 판단할 거죠. 자, 그러면 딥러닝에 빗대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딥러닝의 전략은 뭐예요? 딥러닝은 우리 손실함수를 구했죠. 손실함수가 최소가 되는 지점으로 가야 예측 오차를 줄일 겁니다. 요게 감이 안 잡히면 이전 강의를 좀 들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내가 우리 학생들 같으면 들어 이씨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안 되죠. 뭐 이렇게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각각의 알고리즘이 나올 겁니다. 이거를 반복적인 거를 수행을 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조난자, 등산 조난자의 알고리즘이 있을 테고 똑같은 거죠. 낮은 지점으로 가야 되는 거. 최소되는 점, 낮은 지점. 같은 거죠. 거기에 따라서 딥러닝 알고리즘도 나올 수 있을 거죠. 그러면 조난자는 이렇게 할 겁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유유. 그러면 한 발짝을 내디뎌 보는 거죠. 내디뎌서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판단을 먼저 해요. 딥러닝은 어떻게 하면 되죠? 데이터의 분포를 몰라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를 거란 말이죠. 분포는 분명히 있어. 있는데 신이 아닌 이상 알 수는 없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손실함수를 통해서 손실함수가 있죠, 우리. L이라고 쓰는 거. L 오브 세타 이렇게 쓰는 거. 이 오차 증감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수학적으로.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판단을 할 거예요. 최소점, 낮은 점 같은 얘기죠. 자, 내리막 방향으로 한 발짝 움직여 보는 거죠. 그 움직여 봤는데 한 발을 내디뎠는데 평지야. 평지면 목표 지점에 도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거를 멈추면 되죠. 이렇게 기울기가 없어. 근데 이렇게 어느 순간 오면 이렇게 평지에 도착하면 기울기가 0이죠. 0이면 다 온 거죠. 다 왔다고 판단하겠죠. 딥러닝은 손실값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쭉 가다가 만약에 손실값이 더 이상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미분해가면서 기울기가 0인 지점으로 계속 가는데 계속 0이야. 그럼 뭐죠? 최소 지점으로 도착한 거죠. 극점에 도착한 거죠. 이게 뭐 로컬의 극점인지 글로벌의 극점인지 모르겠지만 극소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멈추면 되죠. 자, 그러면 이때 고려사항이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움직일 때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한 번에 퍽퍽 가면은 뚝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조심조심 가야 되죠.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니까 한 발 내디뎠는데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요렇게 있는데 여기 천길 낭떠러지야. 한 발짝이 이만큼씩 가는데
이만큼 내딛었더니 내리막인 것 같아. 그래서 쭉 갔어. 그럼 쭉 떨어져서 죽는 거죠. 그래서 살살살살 가야 될 거예요. 조심스럽게. 내딛는 거리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가면 되겠죠. 손실함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변수를 하나 더 집어넣어요. 집어넣은 다음에 움직이는 양을 조절을 해주면 되죠. 이거를 러닝 레이시라고 불러요. 이렇게 쓰는 거 있죠.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거를 학습률이라고 하는데, 요 변수 하나를, 변수는 사실 아니죠. 변수는 변수인데 상수처럼 작동을 하죠. 학습하는 단계에서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1번하고 3번 과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돌다가 뭐 2번에서 멈추면 끝나는 거고, 안 멈추면 계속 가는 거죠. 딥러닝은 똑같아요. 사람이 하는 전략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이게 나오면 끝. 여기 if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 돌아가게. 이렇게 코딩 해주면 되겠죠? 똑같죠? 눈에 부상을 입은 배고픈 스마트폰 깨진 조난자, 얼어 죽을 조난자랑 딥러닝하고 똑같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등산 조난자의 접근법은 이럴 겁니다. 그러면 내리막인지 오르막인지 어떻게 판단하지? 어디가 오르막 방향이고 어디가 내리막 방향이지? 이지가 아니라 인지. 방향인지 오르막 방향인지 내리막 방향인지 어떻게 알죠? 이럴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현재 있어요. 맹이냐 눈은 볼 수 없어. 발을 한 발짝 쭉 내딛어요. 이렇게. 그러면 현재 위치보다 발끝에 걸리는 게 위다. 그러면 기울기가 플러스죠. 플러스면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기울기가 양의 값이니까 플러스인 방향으로 계속하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린 내려가는 게 목표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죠. 조난자가. 자, 이런 데 섰는데 발을 한 발짝 쭉 내비들어 왔어요. 그랬더니 기울기를 측정해보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내리막인 거죠. 그럼 여기에 기울기가 다음 지점의 기울기가 음의 값인 거죠. 기울기가 음이면 그 방향으로 진행하던 방향으로 계속 가면 되죠. 그래야 내려가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 미쳤어? 죽을 확률을 높이는 거죠. 생존 확률을 떨어뜨리는 거고. 자, 그래서 경사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일 겁니다. 얘가 뭐예요?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근데 단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어, 아주 크리티컬한 건 아니고 약간의 문제점인 거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 못 가요? 뭐요? 얘기해봐. 셋일 동안 얘기해. 하나, 둘, 셋. 아, 다 맞췄습니다. 네, 혼자 이렇게 쇼하는 것도 힘드네요. 자,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다변수 함수 환경이라는 거예요. 입력이 많다는 거죠. 자, 경사를 표현하는 함수가 1변수, 그러니까 변수가 한 개예요. 한 개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잘 갈 거예요. 왜냐하면 함수가 fx 하나야. 그러면 미분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경사를 측정할 수 있다면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내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x만 고려하면 되니까. x의 차수가 x의 뭐 10승이든 x의 뭐 3승 플러스 뭐 a x 제곱 뭐 어쩌고 저쩌고 됐든 어쨌든 x 하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x에 대한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미분 가능하다면. 미분 불가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죠. 왜냐면 인지 아래인지 모르니까. 미분 불가능하면 뭐 미분 불가능한 함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도함수 데리버티브를 구하면 되죠.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죠. 표시 D를 쓴다고 그랬어요. 이때는 극한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죠. 극한 공식에 대입해서. 자, 그래서 해당 지점 K 지점이 있어요. K 지점을 대입해서 여기다가 K를 값을 넣으면 요 값이 뭐 이렇게 스칼라 값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0이거나 셋 중에 하나겠죠. 0보다 크면 현재 진행 방향에 반대로 가면 되고 0보다 작으면 가던 데 계속 가면 되고 0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서 딱 멈춰서 구조를 기다려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내려올 수 있는 최대치까지 내려왔으니까. 근데 교수님 이런 거죠. 교수님 근데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의문을 안 가졌으면 약간 이상한 거예요. 가졌다고 가정하고.
자, 다변수 함수면 어떡하냐는 거죠. 딥러닝은 변수가 많잖아요. 수십억 개 되니까. 우리는 요 단순히 조난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수천억 개, 수십억 개로 하지 말고 그냥 3차원으로 줄여서 먼저 보자는 거죠. 3차원 공간에 있으니까 X축뿐만 아니라 Y축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X, Y축을 둘 다 이렇게 양방향으로 미분을 이렇게 고려, 이쪽으로 해보고 이쪽으로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평면인 거잖아요. 평면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변수 두 개만 되더라도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상황 때문에 편미분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배운 게 아니에요. 편미분.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려고 배운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간단하게 현재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게 X축, Y축이에요. 평면 구간에서 X축, Y축 이렇게 했어요. 아, 그림 그리느라고 힘들었어요. 자, 현재 위치가 여기라고 그래봐요. 30, 10, 그 다음에 높이는 1000 고지에 와 있다. 네, 여기 점이 딱 찍히겠죠. 어딘가에 찍힐 거예요. 이 확률 분포 함수 공간 좌표 어딘가에 찍히겠죠. 이렇게 찍혔다고 하면 X에 대해서 편미분 해본다는 거죠, 먼저. 그러면 이 현재 위치에서 X 값을 고정을 하는 거예요. X에 대해서 미분하려면 Y에 대해서 고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Y가 현재 10이니까 10을 고정을 하는 겁니다. 고정을 하면 저 잘 보세요. 이전 강의에서도 했었는데 이렇게 촥 자르는 거죠. 촥 자르면 그림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촥 자를 거예요. Y축에 대해서 고정을 했으니까 모든 Y값이 다 똑같죠. 여기서 이렇게 촥 자르면 그러면 X의 변화율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미분해보면 돼요. 어떤 함수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기울기를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1.0이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어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얘 구했어요. 그럼 x의 변화율 구했으니까 그 다음 뭐 구하러 가면 돼요? y의 변화율 구하러 가면 되죠. 변화율이니까 여기서 이때 이렇게 x의 변화, 요 x가 이렇게 변하죠. 요 지점에서 이렇게 변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테고. 자,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y의 변화율을 보고 싶어요. 모든 x 값을 고정을 해요. 그럼 x가 여기 30이니까 30에서 고정을 한 다음에 고정을 하면 이번에 이쪽에서 팍 자른 거죠. 그럼 면이 생기죠. 면이 생성하는 요 확률 분포 내에서의 곡선이 생길 겁니다. 여기에서 요 지점에서의 도함수가 있다면 다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요 지점에서 구할 수도 있죠. 자, 구했는데 마이너스 0.3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약간 밑으로 살짝 이렇게 떨어져 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지인은 상관없죠. 지인은 이 공간 이 수직축 얘니까 얘는 내가 얼만큼 올라갈지 내려갈지 있는 거니까 XY를 가지고 판단한 결과가 Z축에 나타나는 거죠. 이해되세요? XY 평면 이렇게 있고 Z는 이렇게 있으니까 발을 내디디면 Z가 바뀌겠죠.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 정도 하면 알아들어야 되겠지? 알아듣겠죠? 자, 아까 구해놓은 거 X는 마이너스 1.0 Y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 G는 0.3 살짝 이렇게 움직였어요. Y의 변화율 X의 변화율 Y의 변화율. 그러면 어떻게 가면 돼요?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방향 그대로 가면 되죠. Y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가면 되죠. 그대로 가면 돼요. 이렇게 가보고 그 다음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면 사실 얘는 뭐예요? 이렇게 모아놓으면 얘 벡터죠. 벡터는 합성을 할 수 있잖아요. XY 변화율을 합치면 안 되나요? 이건 당근 되겠죠. 얘 벡터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T해서. 그러면 벡터 선형대수 수업을 제가 들어봤을란가? 들었으면 이거 너무 쉬운 거죠. 벡터 두 개 벡터를 더하는 거는 이렇게 요 끝에서 요거를 옮겨오면 되죠. 이렇게 요 끝에다 이어 붙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 만들어서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러면 최저점으로 내려가기 위한 다음 지점은 요 지점이 되는 거죠. 요 길이를 조절을 해준다는 겁니다. 살살 간다는 게. 원래는 이만큼인데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만큼 가야 되는데 낭떠러지로 훅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작은 값을 곱해줘요. 요만큼만 가고 요만큼만 가게.
이 내딛는 발걸음 보폭을 러닝 레이시라고 불러요. 원래 있는 기울기만큼 가는 게 아니라 기울기를 좀 줄인 다음에 뭐 0.02를 곱해준다든가 그럼 줄겠죠. 보폭이. 이쪽 줄이고 이쪽 줄이고 두 개 합성해서 요 방향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가요. 원래는 이 방향은 가면 안 되는 거죠. 얘는 반대 방향으로 가면 올라가는 게 되겠죠. 이제 내리막길로 이렇게 간다. 자, 그래서 그 벡터 원소 요거죠. 요거는 원래는 세로로 써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0.3. 요게 음이면 해당되는 방향으로, 양이면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죠. 반대 방향의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수님? 이렇게 가겠죠? 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미분을 해봤더니 x의 변화율하고 y의 변화율이 플러스 1.0, 마이너스 0.3 이렇게 나왔으면 얘는 어떻게 이동해요? 요거 그대로 하는 거죠. 로스의 최소값 쫓아가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점이 뭐 여기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촥 x 고정하고 y 고정한 다음에 x의 변화율을 계산해보고 그다음에 x 촥 고정한 다음에 y 변화율을 해봤더니 이게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 지점에서 x의 변화율은 뭐 이렇고 y의 변화율이 이렇고 x의 변화율이 이렇다면 요거는 플러스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플러스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의 반대 방향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는 마이너스 0.3은 요거 그대로인 거죠. 마이너스 0.3 그대로 하고 방향만 바꿔서 요만큼 가고 요만큼 가는 거니까 평행사변형으로 치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에 이만큼 많이 퍽퍽 하면 툭 떨어질 수 있으니까 뭐 0.0001 곱해서 이만큼만 가고 이만큼만 가보고 그럼 여기서 다시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언제까지? 기울기가 0으로 나올 때까지. 두 개의 면이 동시에 0이 나올 때까지. 하나라도 0이 안 나오면 뭔가 기울어져 있는 거죠. X축은 평면인데 Y축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얘가 뭐예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 합치고 이거 합쳐서 이 방향으로 가면 된다. 그런 거죠. 여기를 러닝레이스 이렇게 곱해줘도 되죠? 여기에 곱해도 되고 여기 각각을 곱해서 합성해도 돼요. 얘가 선형이기 때문에 선형결합의 기본 가정이니까요.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벡터를 합쳐도 되고 합친 다음에 스케일링 해도 되는 거죠. 선형대수 수업을 들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딥러닝 학습이 어떻게 경사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 선형이 뭔지 모르니까. 아이, 몰라도 돼요. 개념만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 빨간 화살표만큼. 자, 근데 마지막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문제가 뭐냐면 요거예요. 근데 교수님 이변수 함수도 요 x, y죠. 결과값 포함하면 z까지, z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되게 복잡한데요, 교수님? 근데 교수님이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 파라미터 a하고 g 뭐 어떤 분포가 x, y를 가지고 그려내는 어떤 분포가 있을 텐데 그거를 결정짓는 파라미터가 두 개인데도 이렇게 복잡한데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딥러닝 변수는 파라미터고 파라미터는 찾아야 되는 거고 파라미터는 몇 억 개 된다면서요. 이런 거 어떻게 찾나요? 예를 들어서 엠리스트 손글씨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손을 써 손으로 1, 뭐 2 이렇게 막 3, 뭐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이걸 이미지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1이게 2개 3이게 뭐 이렇게 맞추라고 이제 요즘엔 토익 이그젠플이죠. 옛날엔 요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대요. 얀 루쿤 교수님이 요거를 CNN을 만들 당시에는 사람이 쓴 글씨를 가지고 자동으로 컴퓨터가 숫자를 읽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대요. 우체국에서. 자, 그럼 이거 얘는 28 곱하기 28이거든요. 픽셀로.
그러면 두 개 곱하면 786 차원이 나올 겁니다. 이런 건 어떻게 찾아요? 오, 이거 두 개 2차원도 힘든데 786 차원? 어씨. 그럼 이거 두 배인 1024 차원 어떻게 하죠? 교수님 우리 망했어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래서 얘는 그거는 사실은 프레임워크가 해줘요. 프레임워크가 뭐냐면 뭐 제 소프트웨어 공학 수업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거죠. 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소프트웨어를 그 개발할 때 디벨롭 할 때 이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뭐 네트워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항상 반복적으로 고정돼서 하는 작업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놔요. 미리 다 이렇게 만들어 놔서 패키지로 제공을 하고 너는 실제로 하는 기능들 있잖아. 요것만 코딩해. 이렇게 제공하는 거를 소프트웨어에서 프레임워크라고 불러요. 프레임이 뭐예요? 침대 프레임, 자동차 프레임, 뼈다구죠, 뼈다구. 그래서 큰 뼈다구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워킹할 때 쓸 프레임을 다 만들어서 제공하는 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파이토치라는 것도 프레임워크죠. 아니면 텐서플로우도 프레임워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 하는 거를 다 만들어 놨어요. 수많은 동일 작업의 반복일 뿐인 거죠. 똑같은 일 계속 하는 거 잘하는 놈이 누구요? 컴퓨터예요. 사람들이 반복 작업하기 싫어서 만든 거죠. 컴퓨터가 처음부터 무슨 인공지능 이런 거 없었잖아요. 사실은 인공지능도 반복 작업을 열심히 겁나게 잘 한 거죠. 미분만 반복해서 겁나 드립다 한 거야. 데리버티브는 컴퓨터가 못 구하니까 어떻게 구하는 거죠? 사람이 구해서 미리 알려서 주는 거예요. 어차피 선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1차 함수에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선형 결합되어 있는 거. 뭔 말하는지 모르면 제 선형대수 수업을 들으세요. 선형 결합 관련된 내용을. 자, 이 일은 컴퓨터한테 맡겨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사실은 맡기고 있어요. 근데 요 원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좀 꼰대 소리 좀 할게요. 죄송한데.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제가 좀 전에 설명한 약 10분 분량.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딥러닝 엔지니어로서 저는 자격이 없다고 봐요. 지가 코딩하는 게 어떻게 학습하는지도 모르고 코딩하는 거예요. 나중에 학습이 안 되면 어떻게 해결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야? 눈뜬 장님, 바보.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그 말은 취소. 이것도 뭐라 할 것 같은데.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죠. 그냥 이거 낯은 잘 써. 낯. 풀은 잘 배워. 왜 기억자랑 비슷해? 야, 나하고 똑같은 게 기억자야. 근데 기억을 몰라. 이 약간 이런 거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프레임워크 파이토치 내지는 텐서플로우라는 프레임워크가 다 알아서 해줄 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컴퓨터가 계산하는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여러분들이 제발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학습. 꽃이라고 불리는 부분의 시작의 첫 번째 꽃이에요. 왜 미분을 했어? 왜 편미분을 배웠어, 우리가? 이거,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배우고, 그전에는 미분에 대해서 복습까지 한 거죠. 왜?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 이해시키려고 여러분들한테. 자, 이해했죠? 그러면 학습, 하강 학습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신 겁니다. 파라미터가 많으면 몇 개죠? 각각에 대해서 다 파라미터가 15개면 15개를 다 미분해보면 되잖아요. 15개에 대해서 각각 다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을 조절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그 조절해준 게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학습인 거예요. 파라미터 업데이트 하는 게. 오케이? 저 이거 듣기 싫다고 나간 거 아니죠? 계속 듣고 있죠? 걱정돼 죽겠어. 자, 오케이. 여기까지가 수업 끝인데, one more thing. 스티브 잡스. one more thing.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강의 초반에 잠깐 얘기했는데,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하나 있거든요. 자,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 있는데, 여기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스토캐스틱이란 게 하나가 붙었어요. 확률 이론에서 제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설명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때 제목이 왜 스토캐스틱이라는 단어가 붙었냐, 미니 배치에서 스토캐스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요거는 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제 유튜브 링크 요거 있거든요. 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요거 클릭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요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강의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률을 알아야 돼요. 니네들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요거 시간 되시면 요거 보세요.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스토캐스틱 컨버지 하는 거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데이터를 모았어요. 이 전체 데이터. 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려면 이 데이터를 전체를 통으로 집어넣는 거죠. 통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모든 데이터, 요 딥러닝에서는 이제 물리 텐서하고 약간 틀려요. 해석하는 게. 딥러닝에서는 요렇게 요거 하나, 얘를 하나의 데이터로 봅니다. 요 데이터를 뭐 x 첫 번째 데이터라고 해봐요. 첫 번째. 두 번째 요렇게는 x 두 번째. 그러면 x 첫 번째를 들여보내면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y1 해시 나오면 정답 y1하고 빼보는 거죠. 빼서 제곱하고, 두 번째에서 또 빼보고, 세 번째 언제까지? n개가 있으면 n개까지 다 빼서 제곱한 다음에 더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 한 다음에 각각의, 이거는 데이터 이거 엄청나게 많은데, 변수가 두 개라고 해봐요. 여기 변수가 지금 되게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이쪽 축도 있죠. 다섯, 뭐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아까 했던 그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다 해보니까 요게 그레디언트를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되죠. 근데 이렇게 해서 가면 여기가 최저점이에요. 이거를 제가 평면으로 그렸는데 이렇게 움푹 파인 어떤 이렇게 볼 아니면 이렇게 그릇, 사발면 할 때 그 사발 이렇게 뿔로 돼 있는데, 입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체에서 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전체 데이터를 넣고 하면은 이렇게 가요. 이렇게 똑바로 최저점으로 이동해 갑니다. 한 번에 안 하고 여러 번에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동해요.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이 데이터를 통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CPU든 GPU든 감당을 못해요. 너무 요즘에 데이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넣습니다. 한꺼번에 넣으면 할 수는 있어.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시간이 겁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스토캐스틱 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실험을 해서 그거를 평균을 내는 거죠. 강의 들어보세요. 스토캐스틱. 그러면 얘를 미니 배치로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잘게 자른 덩어리를 미니 배치라고 합니다. 배치는 뭐죠? 전체가 한꺼번에 실행되는 걸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불러요. 미니 배치는 잘게 잘라서 잘게 자른 거를 통으로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니 배치라고 불러요. 미니 배치 1번을 자른 다음에 얘만 들여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또 얘를 찾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향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쪽하고 정방향으로 최소점으로 가진 않지만 최소점을 향해서 일단 가긴 가요. 얘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진 않아요. 근데 방향이 약간 틀어져서 가는 거죠. 자, 두 번째를 집어넣었더니 쭉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30만 개인데 10만 개 집어넣었는데 10만 개 해보니까 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얘에 대해서 또 여기 현재 위치가 여길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 나머지 30만 개 중에 10만 개 집어넣고 그라디언트 디센트 10만 개에 대해 변수에 대해서 다 미분해 보는 거죠. 미분해서 그걸 합치는 거죠. 이쪽 방향 이쪽 방향,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그 방향 막 쭉 한 다음에 10만 개의 벡터를 합치는 거죠. 사실은 각각 가도 되는 거죠. 각각 가면 최종적으로는 그 벡터들을 다 합성한 벡터가 될 테니까 뭐 이렇게 나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미니 배치로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쪽으로 가긴 가요. 이렇게 최소점으로 가는데 갈지차처럼 왔다리 갔다리 가는 거죠. 드렁큰 워킹이라고 하거든요.
드렁큰 드라이브가 아니라 드렁큰 워킹. 술 취한 사람이 걷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써요. 예. 술 취한 사람 갈짓자 걷기처럼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근데 집은 찾아가. 술 안 채면 자기 집 찾아갈 때 그냥 원래 다니던 길로 쭉 가잖아요. 근데 술 취하면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알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도 집은 가잖아. 귀소 본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술 취하면은 왔다 갔다 가도 빨리 가요, 집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버지 한다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끝나 있어요. 증명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한데 뭐 수많은 블로그들에서 증명하는 방식들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수학자는 아니죠. 공학도들이니까 컨버지 한다. 컨버지 한다는 건 뭐죠? 어쨌든 미니마이즈 로스를 얘가 로스죠, 로스. 얘 3차원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구멍 뚫린 저 밑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서 최소점으로 가긴 가더라. 근데 얘는 뭐냐면 빨리 간다. 빨리 간다.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하면은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방지는 아니죠. 좀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정답인데 뭐 이렇게 가면 정확하지 않게 가니까 과몰입해서 학습하는 거를 좀 막아줄 수도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세요? 여기까지가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 아셨으면 이제 거의 이제 딥러닝의 모든 조각이 거의 다 맞춰져.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오늘은 딥러닝이 어떻게 우리가 미분도 복습하고 또 미분도 복습하고 또 뭐 복습했죠? 편미분도 했고 그 다음에 뭐도 했죠? 편미분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지금 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하는지 오늘 하면서 또 뭐도 배웠어요? 스토캐스틱은 술 취한 사람이다. 이 술 취한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술 취한 사람이 갈짓자로 가는데 술 취해서 술 기운에 빨리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암기를 했어요. 스토캐스틱이 술 이거다. 스토캐스틱 술 취한 사람 갈짓자 빨리 간다. 술 기운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림 보고 이해하셨다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다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레디언트 디센트 마스터 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뵐게요. 여러분들 기브업 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